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업은요, 바로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 이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10월 16일 목요일 증시 하락 마감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AI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AI는 올랐지만 은행이 시장을 끌어내린 하루 TSMC 실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AI 관련주들이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엔비디아부터 브로드컴 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좀 방어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TSMC가 순수익 39%의 예상치 압도로 핵심 원인은 바로 AI 수요다라고 말하면서 AI 및 5G의 매출 비중이 5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AI가 지금 주도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는 AI 테마로 투자하는 게 지금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버블이다 해도 버블이 아니다라는 제가 매번 강조해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버블이고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실제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순수익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버블이 오려면 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2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뭐 TSMC나 AMD 뭐 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또 올라가 줄 거고,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이번에 좀 변동성이 좀 나왔었는데 하락이 많이 나온 종목들 중에서 뭐 아이온큐 이런 것도 많이 내렸지만 그 중에서도 AI 관련주들이 가격을 잘 버텨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테슬라도 이제 AI 관련주로 제가 포함을 해놨죠. 그래서 보면 엔비디아가 방어 굉장히 많이 잘해줬고 테슬라도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해줬다고 생각하고 저점을 안겼기 때문에, 그리고 팔란티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안게 해주면서 방어를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엔비디아보다는 방어를 좀 못해준 편이긴 하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가격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은행 리스크 확산으로 시장 하락세는 보여줬지만 기술주들이 지금 가격 방어와 더불어 앞으로의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격의 방어를 잘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를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저가형 모델로 로보택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는 뭐다? FSD와 로보택시를 초점을 두면서 미래의 회사로 변하는 중이다. 기술 서비스, 그렇죠? 지금 기술주들이 오르고 있잖아요. AI와 더불어. 그래서 기술주들이 오르는 데 있어서 테슬라를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고, 그 중에서도 FSD와 로보택시 초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캐시우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 시대의 에디슨이다 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계속 새로운 걸 발전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하려고 하죠.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들은 항상 남들이 하지 않고 그리고 어려웠던 것들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항상 갖게 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지금 인류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머스크는 우리 시대 에디슨이라고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머스크가 이 방향을 앞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설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가치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세대에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때 이렇게 발전을 했는지 몰랐네, 그때 일론 머스크가 헛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루어졌었네, 이런 거죠. 비트코인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1억, 2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역사가 테슬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들이 평가를 안 좋게 보고 상당히 저평가돼 있을 때 그때 눈을 떠서 우리가 미리 진입을 하고 미리 물량을 모아서 나중에 5년, 10년을 둬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엔비디아, AI 시장이라든지 애플 등등 다양한 회사들이 과거에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마저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테슬라는요, 이제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로보택시의 FSD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미래 공급망의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테슬라의 세미트럭을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세미트럭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율주행의 로보택시보다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세미트럭의 시범 운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언급을 했고, 2026년부터 세미트럭을 물류 네트워크 정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미트럭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로보택시의 수익 창출만 하더라도 월 300이 됩니다. 이 가격은 무인 택시에다가 인건비를 줄이기 때문에 월 300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로보택시입니다. 그러면 이 로보택시가 이 정도인데 물류 네트워크를 이끄는 세미트럭은 얼마나 수익 창출을 해줄까요?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이 안에 엄청난 화물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 없이 물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착하면 물류만 전달하면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여기 안에 로봇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등등. 결국에는 테슬라 회사에서는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트럭이 어떻게 된다?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출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봤을 때 이 세미트럭의 운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현재 이미 로보택시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 1년간 완성도를 크게 상향했고, 최근에 텍사스 공장에서 테스트를 포착하면서 양산 준비 단계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먼저 선두자로, 그쵸? 수익을 창출해 줄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세미트럭입니다. 이게 첫 번째 호재, 두 번째 호재가 세미트럭. 이런 식으로. 이게 된다라는 것은 세미트럭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FSD가 그만큼 강력한 호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 상용화 목표 계획으로 개발을 가속화 중이고, 둘 다 보면은 2026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항상 호재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은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면 2026년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말이 다 와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의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의 폭락의 기회가 있었다. 이번에 악재가 나와주면서 테슬라의 폭락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항상 이 테슬라는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매번 있었다. 중간이라도 간다. 폭락 때 잡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게 테슬라였습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 대비에서도 63%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본전과 더불어 상승이 나왔죠. 역대급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2년, 2023년에도 공매도세력 이슈와 더불어 이때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는데 75%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고점을 뚫으면서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2번이나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 2025년에 3월이죠. 3월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슈 뭐 이런 부분에서도 악재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56% 급락을 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어떻게 됐다? 다시 한번 고점을 터치를 해줬다. 역사적으로 계속 폭락을 나왔을 때 항상 망할 것 같이 폭락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이때는 다 기회였고 항상 수익을 주었던 건 테슬라였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폭락이 나오면 여러분들 기회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라. 그게 보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다. 시장이 흔들 때 공포에 팔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면 최고의 전략으로 공포에 사라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말이죠. 항상 일론 머스크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이모랑 테슬라의 비교가 점점 멀어지고 있죠. 원래는 고가의 라이더 센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효율을 높였다라는 평가가 많이 보였는데 비용이 높은 대신 안전한 자율주행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번에 웨이모에 비아냥거리는 듯 특허를 냈죠. 3D 구현, 카메라로 3D 구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파장이만 똑같은 거거든요, 거의. 그리고 FSD라는 엄청난 기술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요. 라이더 센서보다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카메라가. 그래서 10배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전에 웨이모 CEO가 비웃었던 것을 제치면서 지금 따라잡고 있죠. 자율주행의 상용화 주도권은 테슬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오토바이인데요. 이제 자율주행이 발전이 됨에 따라서 서비스의 부분까지도 배달, 물류마저도 이제 로보택시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본격화로 가격 범위, 생태계 측면에서 더 넓은 시장을 겨냥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로보택시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세미트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된다라는 것은 세미트럭이 물류를 이동하면서 쿠팡처럼 뭐 이렇게 아마존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음식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이슈는 뭐다? 물류로 보셔야 된다. 이 물류는 세미트럭에서 나올 거다. 로보택시 나오면 바로바로 나올 겁니다. 그때 아마 호재 팡팡 터지면서 더 상승의 힘이 나와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율주행 쪽은 이제 우리가 신경을 웬만해서는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완벽한 개발 단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 FSD 14부터 앞으로의 기술적인 우상향하는 부분에서 완벽한 단계가 14부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건들 필요가 없어요. 업데이트만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얘네들도 다 있는데 하나하나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부터 우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FSD 호재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뭘 봐야 되냐?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죠. 바로 로봇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지금 AI 기업으로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부터 시작해가지고 AI가 발전하고 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검색률이 1위다 이러면서 계속 트위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거든요. 왜? AI의 기술을 어필하며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옵티머스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 AI에 대한 이슈를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로봇은 당연하게도 AI가 발전하면 당연하게도 이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술만 보더라도 성장하는 이 속도가 장난 아니거든요. 심지어 지금 대량으로 본격화 시동을 걸었습니다. 18만 대 옵티머스 로봇 생산을 충분히 물량을 1분기에 납품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대량 생산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처음에 어떤 것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서비스보다는 공장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요. 힘든 일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컴퓨터 시대에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은 웬만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편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인구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당연히 발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로봇도 같이 발전할 텐데요. 이렇게 테슬라가 미리 앞서면서 정교한 손까지 주문하고 이 FSD가 자동차 자율주행에 대한 호재긴 하지만 로봇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율주행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판단을 하고 있는 로봇이 탄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 FSD도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테슬라는 로봇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애플도 마찬가지로 2026년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테슬라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애플도 베트남에서 스마트홈 로봇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조립, 테스트 포장은 BYD가 담당을 하며 출시 예상 시점은 2026년, 2027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테슬라가 AI 기반으로 로봇을 확장해온 것과 달리 애플은 AI 없이 로봇부터 만들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AI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도 테슬라와 옵티머스를 경쟁할 수 있는지 미지수긴 한데 결국에는 테슬라를 따라가고 있다. 테슬라가 원조입니다. 테슬라가 먼저 항상 시작을 하고 기업들은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가 나오고 나서 늦게 템포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슈는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AI 기업들도 테슬라를 따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쉽게 설명하자면 AI 기업으로 탄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공포일 때가 저점이다. 떨어지길 기도해야 된다. 박앤셀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앞으로 이 테슬라의 주가 전망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 차트 분석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전에 여러분들께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에 여기였습니다. 이거 다 텔레그램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반등을 외쳤습니다. 반등을 외쳤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이 상승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텔레그램을 좀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을 보면 어제 영상에서 현재 이 저항 라인의 원형 부근이 도착을 했다.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하락을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 말씀드렸죠. 하락을 봤다가 상승이 나오는 관점을 보고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테스트를 돌파해 준다면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이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돌파를 못 해준다라고 하면 시장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 노란색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오늘 관점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노란색 부분에서 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당연하게도 제가 말한 대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린 이 관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현재 부분에서 충분히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잘만 버텨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상향하는 관점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이 매물대, 세 번의 매물대 도착 지점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언제든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이 아래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노리는 이 관점이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바로바로 올라가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메인 관점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떨어지면 또 한번 사는 이렇게 분할적으로 사는 전략을 펼치는 게 좋겠죠. 왜? 어차피 관점은 올라가는 관점을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전략을 선택해 봤을 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분할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은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호재가 나와도 좋고 악재가 나와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뒤에서 테슬라의 이슈를 설명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공포 때 사라. 항상 테슬라는 배신을 안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폭락이 나올 때 상승이 나왔고요. 항상 폭락이 나올 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번 폭락은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대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반등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단기적인 고점이 나오더라도 저는 $500 부근까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놀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놀아서 이렇게 가던 뭐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매우 중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이때 매수 못하신 분들은 이때 매수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뭐라 하지 마시고 아 기회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시각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기회는 욕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들어가는 전략을 펼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텔레그램에서 계속 공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기업 중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방어를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AI 기업의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기업이더라도 AI를 거치려면 엔비디아를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 상황 속에서 악재 상황이나 뭐 이런 폭락 상황 속에서 가격을 정말 잘 지켜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된다? 다시 주워 담아서 올리는 전략을 펼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보면 이 위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녹색 부분에 도착을 하면 준비를 해라. 그래서 좀 더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위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녹색을 보세요. 그렇죠? 녹색을 이전부터 계속 그려드렸습니다. 그렇죠? 10월 10일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녹색 부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녹색 부근이 도착을 하면 이 녹색 부근에서 계속 반등을 노리려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저 김진우입니다. 그래서 이때 녹색 박스권을 계속 집중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10월 10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왔죠. 결국에는 기다리면 자리는 언제든지 도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드디어 이 박스권을 기다렸던 분들은 정말 좋은 평단가와 그리고 이때 매수 안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베스트이긴 한데 혹시나 밀리면서 계속 하락을 유도시킬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이 나오더라도 엔비디아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보다 기회다. 그래서 떨어질 때 주워 담는 전략을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린 주워 담는 전략들을 펼치면 좋고 그리고 이 주워 담는 전략과 더불어 이런 큰 반등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도 매우 좋은 기업으로서 떨어지기를 바라셔라.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서 이제 폭락이 오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너도 나도 지금 여기서 벌리고 있습니다.
항상 뭐 현금 비중을 들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주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 담고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땡큐고 떨어지면 진짜 마지막 기회. 뭐 어떤 마지막 기회냐?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서 몇 년 동안 들고 갈 장기적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는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흐름도 깨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보다 횡보가 나오더라도 요때 들어가는 게 베스트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 떨어지면 계속 수정을 해드릴 거예요. 폭락이 크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엔비디아도 계속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란티어는 제가 뭐 관점이 계속 변하지가 않아요. 계속 새롭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 횡보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보이시는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횡보 이후에 상승을 계속 바라볼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을 보면 계속 터치만 해줬지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박스권은 뭐냐? 매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도 박스권을 만들 때 매물을 쌓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이 박스권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박스권 횡보 이후에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의 이 우상향을 요 관점으로 보고 있고 이제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지면 다음 관점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전에 초창기 때 제 영상 보신 분들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을 부분하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 폭락이 나오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민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 관점으로 들어가시면서 상승을 노려보던가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전략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여기서 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전에도 팔란티어는 계속 똑같은 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서도 저점이 아니라 폭락이 나올 것 같았는데 박스권 이후에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위에서도 폭락이 나올 것 같았으나 다시 한번 올라가 주면서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여기서도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계속 매물을 모으면서 떨어질 것처럼 만들면서 올리는 게 이 팔란티어의 계략이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의 이 팔란티어도 집중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이러한 디테일한 분석은 텔레그램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텔레그램과 영상을 매번 말씀드리면서 텔레그램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영상은 제작하고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나서 편집본이 완성이 되면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 시간이 새벽 12시나 저녁 10시쯤에 올라가요. 제 영상들이. 그러면 이 딜레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관점 공유를 못 받는 경우가 있죠. 바뀌었던 관점도 못 받으실 수가 있어요. 또한 제가 이러한 종목 말고 추가적인 매집 자리가 오면 다른 종목들도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하단 링크에 텔레그램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참여 링크를 누르시면 여기 보이시는 텔레그램 김진우의 글로벌 차트 연구소라는 텔레그램의 입장 버튼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시고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다가 들어오실 수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게 제가 비밀번호도 걸어놓지 않았고요. 누구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계속 제 관점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계속 보시려면은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을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바라는 것보다 관점을 올릴 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은 관점들도 올려드리면서 제가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만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보고 항상 투자하실 때 좋은 성과를 이루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히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